네, 안녕하세요. 케이크업 권동호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도 내돈내산 구매했고요. 근데 캐논 코리아에서도 EOS R5 마크 2를 써보라고 제작비도 주시고 카메라와 CF R22P 쿨링팬 그리고 RF 렌즈 2개까지 빌려주셨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받고 약 한 2-3주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용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건 제 카메라고요. 캐논에서 빌려주신 EOS R5 마크 2는 지금 저를 찍고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촬영이 30에서 60분 정도 되니까 정적인 인물 촬영에서의 AF 테스트도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7번째 5가 나왔습니다. 캐논에서 5 시리즈는 꽤나 중요한 간판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5 시리즈 카메라들은 캐논이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저 개인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EOS 5가 있었죠. 지금도 상당히 훌륭한 필름 입문기로 추천드릴 수 있는 카메라인데 저의 첫 필름 입문을 도와준 카메라도 EOS 5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쯤 친구 대신 사진관 알바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부러운 듯이 이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던 저한테 셔터 한번 눌러보라고 건네주셨던 카메라가 EOS 5D였어요. 이때 제가 풀프레임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져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후 영화학과로 학과를 바꾸게 되고 워크숍 현장에서 선배들을 따라서 EOS 5D 마크 2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모니터로 보이던 그 화면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영화라는 것을 만들면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로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면서 캐논의 5 시리즈는 미러리스로 바뀌어가지고 EOS R5로 돌아왔고요. 역시나 저는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저와 함께 가장 많은 상업 현장을 굴러다니면서 저에게 사진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손에 EOS R5 마크 2가 들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짝 감성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시 촬영이라는 것에 대한 꿈을 키우던 한 사람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메라였고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카메라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캐논의 5 시리즈가 그만큼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면서 계속해서 명성을 높여왔고 또 지금까지 그 명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증명해왔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렇기에 캐논 카메라에서 숫자 5를 달고 나오는 카메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지 아마 캐논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써본 평가를 미리 한줄로 말씀드려 볼게요. EOS R5 마크 2는 역시나 캐논의 5가 맞았습니다. 네, 외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름 시절부터 미러리스에 이르기까지 캐논의 스타일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이 굴곡의 디자인은 약간씩 형태를 다르게 가져갈 뿐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어요. 손에 잘 감기는 그립감, 적당한 저항감과 정확한 박자로 넘어가는 다이얼들의 감촉, 버튼이 눌러지는 압력, 그리고 조이스틱의 감도, 그리고 방진 방적 역시 언제나 좋았고요. 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개선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개선점들이 꽤나 있었어요. 일단 EOS R5 마크 2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했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전작의 사진 영상 전환을 좀 더 직관적으로 바꿨습니다. EOS R6 마크 2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은 채 한 손으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모드 버튼 주변에 온오프 스위치를 배치하기도 했고요. 영상 녹화를 할 때 카메라 상단과 전면에서 영상이 녹화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탈리 램프가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훌륭했던 LCD 성능은 여전히 훌륭하고요. 뷰파인더는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어요. 무려 2배나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EOS R5 마크 2의 뷰파인더에는 시선 제어 AF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필름 시절에도 캐논은 EOS 5에서 5개의 AF 포인트를 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는데 제 기억에 이게 호불호가 꽤나 갈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캐논은 이걸 꼭 성공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미러리스 시대로 넘어와서도 EOS R3의 이 시선 제어를 통한 포커스 선택 시스템을 재등장시켰죠. 개인적으로 EOS R3에서의 시선 제어 AF가 뭔가 저와 잘 맞지 않았는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EOS R5 마크2에서는 EOS R3보다 훨씬 더 발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뷰파인더로 촬영을 많이 하신다면 각자 뷰파인더에 눈을 대는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그 모양과 눈의 움직임을 입력하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보정을 두어 번 정도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잘 작동하더라고요. 오히려 서속을 확인하거나 주변부에 뭐 걸리는 게 없는지 이리저리 확인할 때도 트래킹 포인트가 너무 내 시선을 정확하게 따라가니까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결론적으로 시선 제어 AF는 아주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눈 등록하고 보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요. 트래킹 포인트도 정말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분명히 놀랍긴 했어요. EOS 5 때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기능이 꽤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 편함과 불편함이 반반씩 공존하는 느낌인데, 이게 제가 뷰파인더로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 구석구석 눈알을 돌려가면서 뭐 걸리는 게 없는지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시선을 추적하는 트래킹 포인트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프레임을 파악할 때 꽤나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근데 또 여러 명 같이 촬영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상에 초점을 그냥 눈알만 돌려서 순식간에 맞춰버릴 수가 있으니까 막상 트래킹 포인트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거슬린다고 시선 제어 AF를 끄니까 또 역체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조이스틱으로 AF 포인트 옮기는 게 이렇게 느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적응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적응만 된다면 조이스틱이나 액정 터치보다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게 AF 조작이 되기 때문에 EOS R5 마크2를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고 적응에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만약 시선 제어 AF가 불편해서 쓰기 힘들어서 못 쓴다고 할지라도 EOS R5 마크2의 AF 시스템은 지금까지 나온 캐논 AF의 장점을 모두 합쳐서 발전시켜 놓은 수준이라서 뭐 인터페이스, 조작, 검출, 추적 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수준이었고요. 고급 사용자를 위한 디테일한 AF 커스텀 부분에서도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EOS R5 마크2의 AF 경험은 제가 지금까지 써본 모든 카메라 중에서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EOS R5 마크2의 센서, 캐논에서 새로 개발한 이면조사 적층형 센서에 디직-X, 디직 엑셀러레이터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질과 빠른 처리 속도를 모두 구현했는데 덕분에 전자식 셔터 촬영 시 롤링 셔터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완화되고 전자식 셔터로는 블랙아웃 프리 촬영도 지원하는 등 약 최대 30연사의 고속 연사도 촬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사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서 내 입맛에 맞게 연사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프리캡처 기능도 지원하는데 이게 초고속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쓰는 미들 트리거랑 비슷한 기능으로 쓰면 되겠더라고요. 딱 찍고자 하는 임팩트 순간에 셔터를 탁 누르면 셔터 버튼 누른 순간 이전 15프레임을 기록하게 해주니까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우로 연사 테스트를 해봐도 30연사가 깔끔하게 나오고요. 30연사의 연사 지속 능력은 최대 속도로 한 3초가량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90에서 95장 사이로 촬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버퍼 완전 회복까지는 6에서 7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연사로 촬영을 할 때는 최대 속도로 약 5초 정도 지속이 되고요. 100장에서 105장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버퍼 완전 회복은 6에서 7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최대 촬영 매수나 버퍼가 비워지는 속도가 프레스바디급으로 빠르진 않아서 본격적인 프레스바디의 성격을 가진 카메라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물론 프레스 상황에서는 로우보다는 JPG를 많이 쓰긴 하죠. JP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한히 연사가 돼서 프레스로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4500만 화소의 로우 30연사라는 스펙은 정말 엄청난 스펙이고요. 3초라는 연사 지속 능력도 인물 촬영이나 행사 촬영 혹은 동물 촬영처럼 예측되는 순간을 짧게 연사로 캡처해내기에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진 촬영을 할 때 캐논의 손떨림 방지는 기존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요 피치 롤 축의 흔들림 방지가 강화됐고요. 특히나 롤 축은 EOS R3의 2배 정도 강력하게 흔들림 방지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실제 촬영 경험에서도 반셔터를 누를 때랑 안 누를 때가 천지 차이일 정도로 손떨림 방지가 강하게 느껴졌고요.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할 때나 낮은 sho속에서 촬영을 할 때나 아주 편안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손떨방은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가만히 서서 핸드헬드로 픽스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격렬한 움직임이 들어가는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도 기존보다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오스 R7에 들어갔던 자동 레벨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써보니까 이오스 R7처럼 드라마틱하게 강력한 자동 레벨 기능은 아니더라고요. 플레이트 고무가 내려앉았거나 하는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짐벌이나 리그 세팅을 했을 때 딱 카메라를 올렸을 때 수평이 정확히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케이지나 플레이트 분해 재조립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동 레벨만 딱 켜주면 수평이 맞아버립니다. 네, 그 다음엔 영상 포맷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60p까지 지원하는 8K 로우와 착한 용량의 풍부한 컬러 데이터를 확보해주는 4K 로우, 그리고 AK에서 오버샘플링된 엄청난 선회도를 보여주는 4K 파인, 무난한 화질과 좋은 데이터 가성비, 그리고 발열 안정성을 보여주는 일반 4K, 그리고 여전히 상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퀄리티 좋은 FHD,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더 다양한 선택 옵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12비트, 10비트, 8비트 선택 가능하고, 로우, 오라이, 롱고 선택 가능하고, H265, H264도 선택이 가능하고, 422, 420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용량도 스탠다드, 라이트 이렇게 선택이 되고, 물론 이게 조건부로 되는 조합이 있고 안 되는 조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다양한 선택 옵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4K와 FHD 모두 DCI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스타비전 비율을 손실 없이 출력할 수 있게 되고, 일반적인 16대 9보다 가로 해상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어서 크롭을 통한 약간의 프레임 재배치나 아니면 위아래를 크롭해서 가로로 긴 영상을 만들거나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선택 가능한 영상 포맷이 많으면 이제 뭘 선택해야 할지 복잡하고 메뉴가 어지러워지기 마련인데, 역시나 메뉴의 캐논답게 내가 원하는 해상도와 원하는 코덱 그리고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해서 조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메뉴를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마 현재 나온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유연한 포맷 설정이 가능하고 가장 깔끔한 메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처럼 캐논 시네마 라인을 오래 써온 분들은 가장 환영할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는데, 바로 캐논 시네마 라인에서 사용하던 커스텀 픽처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시로그2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시로그2의 장점은 풍부한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좋은 개조, 그리고 쉬운 컬러 그레이딩인데, 아마 시로그2를 쓰기 시작하신다면 시로그3를 쓰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로그 픽처 프로필이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갖춘 정말 우수하고 정말 좋은 로그입니다. 당연히 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은 컨트라스트를 찐득하게 지키면서도 풍부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캐논 709가 탑재됐습니다. 저는 보통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촬영에서 많이 사용했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커스텀 픽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편집자가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 한 그냥 이 캐논 709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유튜브도 캐논 709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화사한 이미지에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과거 방송국에서부터 아주 많이 활용되어 왔고, 요즘에도 가벼운 컨텐츠나 예능 촬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와이드 DR은 왜 넣어준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오스 알파 마크2는 또 커스텀 픽처에서 커스텀 럿을 지원하기 때문에 캐논에서 제공하는 시로그2 와이드 DR 럿을 넣으면 와이드 DR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캐논 시네마 카메라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세 종류의 커스텀 픽처를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8K 60p 로우 지원보다 이게 더 이오스 알파5 마크2로 영상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에서 최고로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뽑고 싶습니다. 또 동영상 편의 기능 측면에서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자동 레벨 기능과 탈리 램프는 물론이고요, 웨이브 폼이 들어왔습니다. 캐논 미러리스가 기존에는 펄스 컬러라는 아주 좋은 노출 측정 수단을 넣어주긴 했는데, 이게 뷰 어시스트를 켠 상태에서 펄스 컬러가 안 돼서 아쉬웠거든요. 이오스 알파5 마크2에서도 뷰 어시스트를 켠 상태로는 펄스 컬러가 안 돼요. 똑같이 안 되는데 웨이브 폼은 뷰 어시스트를 켠 상태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녹화 버튼을 누르면 수평계도 꺼지고 격자도 꺼지고 하는 건 똑같은데 웨이브폼은 녹화 버튼을 눌러도 꺼지지 않아요. 이제 별도의 외부 장비 없이도 영상 촬영을 할 때 정확한 노출을 확인하면서 녹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기능이었어요. 이외에도 오디오 4채널 녹화가 가능해졌고요. 멀티펑션 슈로 케이블 없이 별도의 액세서리들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타스캠 CA-XLR2D-C 같은 장비를 달면 콘덴서 마이크 같은 장비를 XLR 케이블을 통해서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고 오디오 조절 편의성 측면에서도 좋아지고 오디오 품질 또한 아주 좋아지게 되니까 그걸 산다면 사운드와 관련된 제약 또한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돼요. 거기에 EOS R5 Mark2는 영상 촬영 시 현재 발열 단계를 표시해주는 바가 있어서 발열에 대한 대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발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쿨링팬이 존재합니다. 액세서리 중 CF-R22P 쿨링팬은 팬 회전 속도를 고속, 중간, 저속으로 조절할 수 있고 촬영 시에는 쿨링팬이 조용해지고요. 대기 시간 동안 세게 돌아서 열을 식혀주는 옵션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 정도의 팬 속도까지는 팬 소음이 카메라에 딱히 유입되지 않지만 고속으로 놓으면 상당히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사운드가 필요한 촬영의 경우 팬 회전 속도를 중간 정도로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EOS R5 Mark2의 짧은 사용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던 카메라인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카메라였습니다. 특히나 이 카메라의 다재다능함 측면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데요. 훌륭한 조작감, 최고의 뷰파인더와 LCD, 기계 셔터, 전자 셔터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고화소, 고속 연사 가능하고 엄청나게 좋은 AF, 엄청나게 좋은 손떨림 방지, 거기에 동영상에서는 최고의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내장 8K 로우 60p 녹화가 가능하고 선해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나 12비트의 컬러 뎁스를 지원해서 색 보정할 때 아주 좋은 4K S 로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4K S 로우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좋은 화질이 필요한데 8K는 부담스러운 스케치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은 4K 파인을 쓰면 되고 안정성이 중요한 강의 촬영이나 예능 촬영을 할 때는 일반 4K를 쓰면 돼요. 거기에 시네마 EOS 시스템에서 활용되던 커스텀 픽처까지 도입됐고요. 웨이브폼도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자동 레벨 기능은 편의성도 높여주게 됩니다. 발열과 배터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CF-R22P 쿨링팬을 만든 것 역시 필요한 경우 구입을 사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선택권을 늘려주는 부분이라서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모든 것이 다 되는 카메라를 가장 좋은 카메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캐논의 5 시리즈는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언제나 다재다능해왔고 언제나 유연한 카메라를 추구해 왔던 것 같아요. 만약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카메라를 찾으신다면 EOS R5 Mark2는 현재 나온 카메라 중에선 단연코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캐논의 EOS R5 Mark2 쇼텀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키컷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